네, 오늘 또 무겁게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사건 정말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. 청소년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김서연 기자 좀 정리를 해주시죠. 네, 피해를 입은 여학생은 혼자 집에 있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가 집에서 쫓겨났다는 말에 문을 열어줬다는데요. 찾아온 일행이 더 있었던 겁니다. 남자 3명과 여자 3명, 총 10대 6명이 찾아온 건데요. 이들은 피해 학생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중 17살 남학생 1명이 술에 취해서 피해 여학생을 방으로 데려가 그런 몹쓸 짓을 한 겁니다. 네. 이거 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피해 여학생의 부모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이 남학생을 찾아갔는데 남학생은 뭐라고 했다고 한가요? 그렇죠. 이 피해 여중생이 성폭행이 내는 걸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 여중생의 부모, 특히 아버지가 찾아가서 질문을 했어요. 너 어떤 일을 했냐? 그리고 너 왜 그랬냐라고 질문하니까 좀 특이하게 답변을 합니다. 17세의 이 가해 남학생은 본인이 술에 취하니까 관계를 하자는 얘기는 했다. 그렇지만 자신이 기억하기로는 알겠다고만 하고 뭐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네. 술에 취해서 잘 모른다,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. 네. 기억이 안 난다. 이럴 줄 알았다. 근데 경찰이 오자 태도가 돌변했다고 합니다. 피해 학생 아버지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이제 경찰이 오고 난 이후에는 겁이 없다 그래야 되나요, 이제는? 그 주위에 있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 던지면서 욕설도 하면서. 경찰한테요? 아니요, 저한테. 경찰이 와 있는데요? 경찰이 와 있는데, 네. 이제 욕설을 퍼부으면서 증거 있냐? 내가 무슨 성폭행을 했냐? 이제 욕을 섞으면서 한마디로 막 난리를 쳤죠, 난리를. 경찰이 오니까 이제. 경찰에 있는 상황에서도 가해 남학생이 저런 태도를 취한 거 정말 너무 뻔뻔한 것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피해자 부모님 말을 들으니까 저 남학생이 17세예요. 촉법소년은 아닙니다. 그런데 말하는 거 보니까 아나무인이고 적반하장인데 경찰 앞에서도 욕설하고 물건 던졌다고 한다면 정말 문제인 학생인데요. 본인이 볼 때에는 뭐라 했냐면 성폭행 증거가 있냐. 네.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어요. 그리고 성폭행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촉비인데 촉법소년인데 어떡할 거야. 촉법은 아닙니다.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촉법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이 소년은 촉법이 아니라서 소년법 처벌을 받지만 사실은 좀 약하게 처벌받는 건 맞아요. 네.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.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어도 오히려 큰 소리치고 피해자한테 그런 걸 사과를 안 하는 거죠. 이런 학생들 때문에 촉법소년을 낮추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소년법을 좀 개정하자는 얘기가 나오지만 어찌됐든 저 소년은 강하게 처벌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, 뭐 요즘 이런 상황에서 촉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. 정말 뭘 알고 촉법이라고 들이민 건지 모르겠는데, 그래서 이 가해 남학생 어떻게 됐습니까? 사실 뭐 촉법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제 머릿속에 이렇게 싹 설치고 가는 거, 이 경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. 아니나 다를까 모르겠습니다. 왜 퇴학 처분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퇴학 처분을 당하고 그다음에 이 남학생은 다른 범죄를 저질렀어요.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한 어떤 소년들이라 할지라도 보호사건 가기 전에 사실상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곳에 정말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1개월 동안 소년분류심사원에 이렇게 데리고 있는 위탁 조치를 하는 게 있는데 아마 그때 들어갔을 때는 좀 놀랬을 거예요. 놀랬는데 나와 보니까 이게 보호처분이고 어떤 보호처분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호처분이 굉장히 쉽게 끝났을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 내 지금 소년이고 고등학생이고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도 결국 국가가 나에게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네. 결국 뭐 보호관찰, 뭐 예를 들어 수강명령 혹은 소년원 가더라도 최장 2년밖에 안 되니 내가 지금 성폭행을 저질러도 내가 무슨 강한 처벌을 받겠냐. 나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에요. 앞에 촉법은 자기가 모르겠는 말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했는 게 확실하다면 우리 경감님 말씀대로 이거는 소년 형사 사건으로 네. 제가 봤을 땐 장기 10년까지도 가능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가해 남학생의 그런 생각과 태도가 정말 놀랍고 또 화나게 만드는 상황인데요.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. 예,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의 체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. 공범들입니다. 공범들,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?
남학생 3명이서 소주 대여섯 병을 마시고는 한 명이 이제 할 말이 있다 이러면서 피해 학생을 방으로 부른 건데요. 그 피해 여학생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방에 있던 다른 일행들에게 제발 나가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. 네. 그런데도 다른 학생들은 이 요청을 무시한 채 나가버렸고 결국 가해 학생과 방 안에 단둘이 남게 된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. 네.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네. 좀 뭔가 좀 말렸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인데 참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. 심지어 이 방조가 끝이 아니었어요. 2차 가해까지 있었다고. 일단 이게 방조가 범행을 쉽게 하거나 도움을 줬을 때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는데 뭐 이건 방조죄인지 공범인지는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것도 잘못이긴 합니다. 옆에 있던 학생들이. 더 나아가서 이 성폭행 이후에 이 피해 학생한테 SNS 등을 통해서 2차 가해를 가했던 거예요. 어떤 거냐면 그 여학생한테 욕을 한다든지 너가 잘못했다. 협박글을 올리기도 하고 성폭행 당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도 하고 특히 그 여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여자친구를 데려 아예 피해자한테 사과를 해라. 네. 그리고 네가 잘못했다. SNS에 피해자한테 욕을 하는 오히려 2차 가해를 가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. 네. 지금 좀 화면에 SNS에서 서로 이제 나눴던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. 네, 그 얘기인데요. 욕하고 있죠, 협박하고요. 네, 저게 사실 굉장히 심한 충격을 주는 건데 저렇게 뻔뻔하고 이 당당한 가해자를 보면서 피해 학생 부모도 또 정말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. 김문배 팀장님, 이 가해자들이 2차 가해까지 한 상황인데요. 아무래도 이제 또 다른 보복을 하지 않을까 또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피해자 어머니라든지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소년이 아까 말했었죠. 증거가 있냐고 물어볼 정도고 또 촉법소년이라고 그런 할 정도로 법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습니까? 걱정이 드는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피해자는 정말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습니까? 네. 정말 앞으로 트라우마 생겨서 생활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 가해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. 근데 가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만약에 처벌받고 나가게 되면은 피해자를 또 만나게 되면 가만 안 둘 수도 있어요. 보복 네. 심리가 있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저 가해자는 본인이 반성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처벌받거나 무슨 뭐 어떤 다른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은 네. 가만히 안 있겠다. 요거가 문제인데 사실 보복 범죄는 처벌하는 법이 있기는 있습니다. 하지만 보복 범죄는 범행을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범행하기 전까지 처벌할 수 없는데 만약에 가해자가 나와서 저 딸을 또 어떤 보복하는데 그 보복하기 전까지는 막을 법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. 문제는.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가 안 되는 거죠. 이걸 네. 걱정하는 거예요. 그래서 사후에는 보복범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지금 층층 쌓여가는 거예요. 네. 박준 예. 변호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일단은 우리가 지금 방조 얘기를 했는데 방조는 어떤 범행을 하기 용이하게 해서 정신적이거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줬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. 네. 방조 범죄는 정범에 비해서 가볍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고요. 이 지금 직접 성폭행을 했던 그 학생은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. 네. 다만 그 옆에서 이 성폭행을 하는 것을 도움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일행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방조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좀 제가 봤을 때 좀 더 나아가서 이 성범죄를 저지르게 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도움을 줬다면 같이 정범이 될 가능성도 있는 네. 거거든요. 지금은 방조 혐의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 또 더 나아가서 2차 가해를 지금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. 네.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그래서 가해 학생은 당연히 강간치상으로 처벌되지만 옆에서 그 일행들도 다른 범죄로 충분히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어린 학생이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요. 적극적으로 좀 보호를 해주면서 이 사건을 좀 잘 좀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첫 번째 사건은 여기까지 하고요.